며칠 전에 거의 10년을 끌어온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등을 이유로 부정거래, 시세 조종, 배임, 허위 공시 등등 1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9개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거예요.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이 모두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범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기소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쉽게도 졌다, 간발의 차이로 졌다 이게 아니라 아예 재판부가 추측이나 시나리오나 가정 같은 걸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판결문이 거의 9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쟁점도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내용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수준이 낮은 기소였는지 오직 삼성을 패겠다는 일념 하나로 검찰이 얼마나 어거지를 썼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주가 낮추려고 건설 사업을 접었다. 이따위 어디 증권사 찌라시에도 차마 쓰기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재판의 쟁점으로 삼거나 에버랜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늦게 했냐고. 이건 경영자가 막은 거다. 개발 계획 자체가 허위였다. 이렇게 우기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큰 쟁점별로 간단하게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압수수색의 증거물들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관련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해야 되는데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없는 정보나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폐기하게 돼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환도 안 해줬습니다. 이러니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물이라고 배제된 게 많습니다. 얼마나 대충 그냥 팬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1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부정됐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된 주장이 뭐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절차를 어기고 적법하지 않게 압수했지만 다 정의를 위한 거다. 그냥 넘어가자.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거부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가 부정됐기 때문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인정된 증거가 200가지가 넘고요. 심지어 2심 재판부는 일부 증거 능력이 부정됐지만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내용도 다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병을 둘러싼 부정거래 행위.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축이었는데요. 역시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만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던 것은 허위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조작된 보고서라던 것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부당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던 것은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삼성이 증권사에 압력을 가해서 불리한 내용은 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언론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승마를 지원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투자자에게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상적인 IR 행위지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작성하고 삼성이 제공했던 합병 비율 적정성 보고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읽은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삼성 측이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이걸 시세 조종 행위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세 조종 행위라는 것은 시세나 거래량을 시장 이외의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거래가 있어야 되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검찰을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은 시세 조종 행위가 아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 부정 혐의도 여러 개가 얽혀 있었는데 검찰은 역시 회계 부정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실질에 어긋난다 단정할 수 없다. 합리성이 존재한다. 재량을 벗어났다 단정할 수 없다. 공소의 전제부터 성립이 어렵다.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 고의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론, 거짓이라 판단이 어렵다. 이게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불법 승계에 대한 판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승계는 이 재판 전반에 걸쳐 있는 대전제였어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가 없다. 뭘로 단정을 하느냐? 합병이 위법하거나 범죄라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주가를 조작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데 그 주장에 실체가 없다. 조작을 했다는 증거도,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 증명을 못하지 않느냐, 이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지금 6년째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 합병 비율은 삼성 측은 물론이고 모든 대형 회계 펌이 다 적절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검찰만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재판 과정에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적절했다는 겁니다. 경영권을 싸게 승계하려고 회사를 물타기 했다는 게 검찰과 또 삼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좌측 것들 주장인데 그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게 이 판결이었습니다. 회사의 합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경영의사 결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법을 갖다 대면서 심지어 무슨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의혹, 이딴 걸 가지고 한국 최대의 기업 삼성을 기소한 거예요. 그냥 뭔가 분명 딱 봐도 비리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소한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실패, 대실패였던 겁니다. 삼성은 이 미친 짓에 10년을 끌려다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인 경쟁이에요. 돈을 화끈하게 넣지 못하면 금방 도태됩니다. 세계가 반도체 전쟁 상황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고 그 나라는 아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나라에서 돈을 퍼주어서 반도체 산업을 끌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혈액이라고 불려요. 미국이 그 나라의 잠식에 대항해서 반도체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시장이 그 나라에게 잡아먹히다가는 종국에는 반도체는 무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동맹끼리 적어도 자급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미국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기에 한국 최대 기업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는 오너가 감옥에 들락거리고 재판 끌려다니고 국정감사 가서 정치인 나부랭이들한테 호통이나 듣고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오너 경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과감한 투자, 먼 미래를 내다본 의사결정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쉽게 할 수 없는 결정들을 오너 경영자는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것도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이건희라는 미래를 내다본 기업인이 반도체라는 산업에 크게 운명을 걸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결정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어요. 큰 거래들, 대형 M&A는 전부 다 밀리거나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요. 이제는 영업이익을 SK하이닉스한테 추월당하는 상황이죠. 삼성이 재무이익만 밝히다가 그렇게 됐다. 말은 쉽습니다만 그러면 하이닉스는 재무이익을 추구 안 했습니까? 재무이익만 추구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공격적인 액션을 못하게 된데 이 사법폭력의 영향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오너 경영 지배 구조의 장점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해놓은 이 거대한 법 광기, 법 폭력, 법 지옥 앞에서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삼성은 기업 이미지도 씻을 수 없는 추락을 경험했습니다. 외국의 친구들이 삼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언젠가부터 다 이런 겁니다. 뇌물로 감옥에 갔다면서, 불법적으로 회사를 물려받았다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면서, 삼성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삼성이 겪는 문제는 삼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총 전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말 기준 자그마치 17.97%입니다. 삼성그룹 전체를 따지면 27.54%입니다. 주식시장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기업인 거예요. 삼성이 잘 나가면 주가가 오르고 삼성이 추락하면 대한민국의 주가가 하락합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를 삼성이 어떤 상황인가로 평가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걸 5년 넘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뇌물 타령까지 합치면 10년을 엿을 먹인 겁니다. 돈 한 푼 못 벌어오고 가치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검찰은 기소한 사건이 진행이 잘 안 되고 무죄가 나오면 그 사유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재판부와의 의견 불일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재판부와 의견이 매치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삼성 재판은 시작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케이스였고 말도 안 되는 정치 쇼, 사법 쇼였습니다. 애초에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이 삼성건을 두고 10명 중 7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만 검찰은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시켜서인지 뭔지 억지로 이 건을 끌고 갔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서였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 투표로 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관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여론조사로 기소를 하는 조직이었냐고요. 국민이 원하면 범죄가 없어도 기소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있지만 넘어갑니까? 그게 검찰입니까? 삼성의 이 어거지 기소를 이끌어낸 게 누구냐? 현 금감원장인 이복현이라고 합니다. 윤통의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이복현. 삼성 재판이 2심에서도 모든 혐의의 무죄가 나오자 이복현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사과 내용이 정말 웃깁니다. 사과 대상이 누구냐? 국민과 공판 업무를 수행해준 후배 법조인들이었어요. 자기 무리한 기소로 100번이 넘게 재판에 끌려다닌 이재용 회장, 삼성그룹, 삼성의 주주들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가졌던 국민들과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 뭐냐? 사법부가 법만 해석해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돼서 범죄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그 대국민 사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검찰의 고정 논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법이 미비했고 재판부가 설득이 안 돼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사과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감옥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사과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잘못은 기소 그 자체였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만들어서 한 기업을 말아쳐먹으려던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과의 대상은 삼성이어야 하고 삼성의 주주들이어야 하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10년째 끌려다닌 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과의 주제는 억지 기소입니다. 재판부와의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카카오가 잘못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윤통 면이 안 설까 봐 계속 턴다고 답했다더니 그 소리를 지금 삼성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은 이 건을 대법원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지하고 삼성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1심, 2심 재판부랑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혹시나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늘 다소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을 이빨을 뽑으면서 하는 개혁은 말이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 그런 직역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검사도 그리고 판사도.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고 그게 바로 사법개혁, 사법 정상화입니다. 질 거 뻔히 알면서 억지라는 거 뻔히 알면서 면 세우려고 사람을 끌어다가 몇 년씩 판사, 검사 앞에 앉혀놓는, 그래놓고 나중에는 법이 미비해서 이렇다고 떠드는 이 짓은 끝나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개판이 났으면 그 담당 검사는 법이 미비한 탓,
판사가 설득이 안 된 탓에 이렇게 됐다고 깨끗될 게 아니라 법조계와 공직사회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얼굴을 들지 말아야 맞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